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요. 일단 간단하게 사업 소개 드리고 24년 주요 변경사항, 그다음에 심사 기준,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그 숙련 기술인 단계 혹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비 숙련 기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입직 단계 이전에 특성화고나 일반고 다니는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숙련 기술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입직, 실제 이제 직업을 가지시고 숙련 기술인, 숙련 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뭐 해당 직종에서 7년 이상 종사하시면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우수 숙련 기술자라고 보통 이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오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좀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셨다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 명장 요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꼭 단계가 나눠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단계적인 트랙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보시면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실적이 있습니다. 10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 좀 단계를 거쳐서 하시기를 저희가 이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선정되신 우수숙련 기술자분들이나 대한민국 명장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등의 활동을 하시면서 뭐 밑에 있는 숙련 기술인 분들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활동을 잘하셨는지 활동 평가 같은 것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간략한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련 기술인 단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CD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사업입니다. 이제 뭐 목적, 저희 이제 숙련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의 향상, 촉진 및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 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대하는 배경은 실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전달해서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이 있으니 너희도 이러한 길을 걸어보아라.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다음 법령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소개 드리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오셨긴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 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경력 15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우수 숙련 기술자는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 경력 7년 이상.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데요. 숙련 기술 전수자는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 기술을 남에게 전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련 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는 숙련 기술을 장려하고 또 숙련 기술인들을 우대하는 모범적인 사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우대 지원하는 것이 선정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24년 변경 사항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면 온라인 신청 접수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두 군데 나눠서 내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불필요하게 책자 제본하셔가지고 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비용이나 뭐 종이나 이런 부분들 ESG를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요. 뭐 질문이 몇 건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부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되느냐, 뭐 USB나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전면 온라인 접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지부지사에서 여러분들 서류를 보시고 뭐 보완해 줄게 연락이 오실 수는 있지만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부지사분들한테 뭐 갖다 주신다던가 뭐 서류를 접수하신다던가 이런 행위는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신청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지금 사업 설명회를 생중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품질 심사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 규칙을 올해 개선을 했고요. 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좀 명확화하고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서식도 좀 일원화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온라인 접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마이스터넷이라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제 마이스터넷 접속하셔가지고 위쪽 탭 보시면 이제 숙련기술인 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누르시면 뭐 본인들 신청하시고 싶은 부문이 있으시겠죠. 어떤 부문이냐, 뭐 대한민국 명장을 하실지, 우수숙련 기술자를 하실지, 숙련기술 전수자를 하실지,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를 하실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실 부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신청서나 각종 서식을 모두 온라인으로 한 번에 올려서 접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몇 번을 오늘 강조드릴 내용이지만 PDF는 딱 150페이지까지만 심사를 합니다. 이 PDF 150페이지는 어떤 의미냐면 PDF를 딱 열었을 때 바로 딱 보여요, 위에. 얘가 총 몇 페이지인지. 그래서 그렇게 딱 150페이지까지만 심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간지, 속지, 내지 뭐 이런 거 다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150페이지는 어떻게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간지를 넣으셔도 되지만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속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스턴의 주소는 하단에 기록된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회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어서 다 접속은 하계신 걸로 보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들으신 분들도 제가 좀 말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부터는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되도록 빠른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4월 1일부터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주소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 주소는 뭐 책자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그냥 유튜브에서 다 함께 술술 이렇게만 치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질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들을 받을 때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 그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전화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아마 QR을 찍어 보시면 핸드폰 키셔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QR 찍으시면 여기로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보시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 2024년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오픈 채팅방을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계신 분들은 카메라 켜시고 여기 그러니까 되시기만 하면 아마 바로 QR로 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한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뭐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도 다 보시니까 괜히 이제 내용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질문은 한 번에 길게 쓰셔가지고 한 번만 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욕설이나 다른 분들한테 너무 방해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은 접수 마감일 6시가 지나면 저희가 폭파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변경된 내용은 일정이죠. 일정은 이제 항상 매년 변경하니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마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전년에는 뭐 6월 중, 7월 중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일정을 확인하시기도 어렵고 언제 발표나는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조금 미리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만큼 일정 관리에 조금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발표 일정들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뭐 결제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일 저희가 제시해 둔 날 오후 늦게 한 4시 이후 정도에 저희 마이스턴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자는 절대 미뤄지진 않을 거니까 요 날짜 한 4시 이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4일 화요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요때 4시 이후에는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보통 합격되신 분들은 뭐 문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인데 본인 명함 이름이나 없으시다고 하시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합부를 보내드리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장 실사는 이제 6월 10일에서 6월 27일 사이 예정하고 있고 면접 심사 일정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발표는 8월 29일 목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올해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 공단 직원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뭐 명장 같은 경우에 92개의 직종이 있는데 제가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도입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미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 몇 분 정도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추가로 400 몇 분이 보강됐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몇천 분 정도 계셨고 여기 이제 추가로 보강이 되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새로 도입한 제도는 원래 저희가 기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조금 사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기피 신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이제 심사를 많이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고요. 설사 처음 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 있으실 거잖아요. 같은 분야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원수가 있다든가 뭐 나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피하시는 심사위원 뭐 특정인의 성함과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계속 몇 번 강조드리긴 할 텐데 저희 메일로 별도 송부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스키풀 그다음에 골뱅이 hrd.korea.or.kr입니다. 여기로 별도 송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한 심사위원이 설사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친한 분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친한 사람 이름 여기 들어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어서 요건 신청서에 넣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것도 접수 마감일까지만 저희가 도착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받지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기피 신청이 모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홍길동 싫어 라고 해서 홍길동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피의 대상 위원 이름이랑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명확하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평가했을 때 이건 인정할 만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할 거고요. 위에 이제 제척이랑 기피가 있는데 제척은 너무 당연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피 부분만 필요하시면 사유와 성함을 적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인정될 경우에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서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정이 되실 만한 분인가를 먼저 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 제한자 요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천 제한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받고 있고요. 요건 이제 선정계획 내에 부침 2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꼭 보셔야 되는데 대략적이면 이런 겁니다. 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다거나 다른 뭔가 사유가 있어서 정보 보상이 취소된 적이 있다던가 형사처분을 받았다던가 각종 법을 위반한 법인이나 임원이라던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임원급 아니시면 직원은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던가 뭐 이런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선정했는데 갑자기 뭐 이분이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취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좀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하는 3가지 기준입니다. 이제 심사 기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크게 안 보시고 항상 작게 해당하는 항목들만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숙련기술 보유 정도, 산업발전 기여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이걸 왜 보느냐. 옆에 이제 오른쪽에 대한민국 명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이면서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숙련기술 보유 정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발전 기여도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회에 내가 어떠한 기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허를 해서 내가 이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켰다거나 이 기술을 새로 발전시켰다던가 예를 들면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약품 같은 게 만들어졌다. 이러면 이제 사회에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사회적 가치 기여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비 숙련 기술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저희 공단에서 뭐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국가기술 자격 같은 데에서 출제, 심사위원 이런 걸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숙련기술인들이 계속 시험 보관하는데 계속 도움을 주셨다던가 이런 사회적 가치,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가지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저는 이렇게 감히 말을 하자면 전교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모범생을 뽑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장인은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거는 각 분야에서 장인을 찾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물론 장인도 좋지만 해당 분야의 1등도 좋지만 이분이
두루두루 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을 뽑는 게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수숙련 기술자인데요. 우수숙련 기술자도 그 대한민국 명장 가기 조금 전 단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 기준은 기존에도 계속 동일했습니다. 숙련 기술 보유 정도, 산업 발전 기여도, 사회적 가치 기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점수 100점만 조금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숙련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대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만 선정을 조금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소기업 우대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련기술 전수자입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4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 기준과 이제 추가로 대외 활동 실적이 있는데요. 아래 3가지를 보시면 어떤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이게 전수를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이 전수 기술을 전수를 했을 때 이 전수할 만한 기술인가? 이게 뭐 남겨서 유용할 만한 기술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련 기술 전수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나중에 조금 공지나 이런 부분들 추후에 사업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3+1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이제 사업 내 숙련기술인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있는가, 뭐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뭐 승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임금을 뭐 얼마나 더 우대해서 주는지, 뭐 제한제도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또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뭐 직업훈련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같은 것들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또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환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비 숙련 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던가 직업 진로 지도를 해준다던가 뭐 후원 협약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점 사항은 뭐 기능 경기 대회 참가자 수라던가 우수 숙련 기술인 등 보유 업체,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 기술자, 뭐 숙련 기술 전수자, 기능 한국인 이렇게 보유한 업체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점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성 양식이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쓰던 거 그대로 내시면 심사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양식도 내용도 다르고 쓰셔야 될 내용도 다르고 번호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바뀐 양식에 맞춰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유의사항 면접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접수 마감일 24년 4월 22일 월요일인데요. 6시 이후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내시던 거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서 혹시나 뭐 이렇게 당일까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당일 6시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마감 이전에는 신청 결과 조회 탭에서 자유롭게 수정 보완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하실 필요도 없고요. 신청 결과 조회 탭에서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는 PDF로 작성하셔야 되고 150페이지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151페이지 내용부터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지는 불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F 딱 펼치자마자 맨 위에 뜹니다. 몇 페이지인지.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 150페이지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비서류 작성은 반드시 규정 서식을 활용하셔야 되고 뭐 재직이나 경력증명서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규정 서식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각종 서식명을 지우지 않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식명도 당연히 안 지우시겠지만 별지 1호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 해당하는 항목이 뭐 있나고 검색해 볼 때 별지 1호 딱 검색해서 컨트롤 F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이랑 이런 작성 양식은 지우지 말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 양식 내에 밑에 있는 내용들만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위에 있는 거 제목 냅두시고 밑에 있는 것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서류의 착오 기재, 누락, 부적격 증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증빙이 없다던가 뭔가 증빙에 뭐 서명이 안 돼 있어서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빠지면 이 부분을 인정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당 대학의 총장 직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학장 직인 안 돼요. 산학협력 단장 직인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저희한테 문서를 받는다고 하실 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를 받으셔야 그 제대로 된 문서지 제가 이유나 차장에서 사인해서 드리면 그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또는 7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함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언제냐? 저희가 공고가 24년 3월 25일에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10년 전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 서류 양식 내에 작성 시 유의사항을 엄청 고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확인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쓰시고도 점수를 못 받는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4년 작성 서류 양식 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꼭 올해 사업 공고 내 지금 사업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Q&A를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면 내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만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서적 논문 전체 내용도 포함되나요? 요거는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5페이지 이내로만 요약해서 작성하셔서 이제 150페이지에 대해 넣으시는 거고요. 전체 내용은 저희가 첨부 서류를 2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신청서에서 150페이지짜리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서적 논문 등 전체 내용을 넣으실 수 있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는 알집으로 압축해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두 번째 첨부 서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경력증명서도 꼭 공고일 이후로 발급되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기준이 이겁니다. 24년 공고일 현재 경력을 증빙해야 되는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낸다. 이랬을 때 저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재직 증명서는 24년 3월 25일 이후에 끄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끄는 거는 너가 다니고 있는데 왜 그 이후에 못 끊었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재직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경력을 증빙하는 거 예를 들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런 건 이제 이미 끝난 경력이잖아요. 이런 경력은 기존에 발급받으신 서류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고일 이후에 발급을 해야만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서 받으실 거 있고요. 경력증빙 서류 이런 부분들은 꼭 공고일 이후에 된 것만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외국어 부분은 번역 공증 된 내용들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순서대로 15건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앞서 작성된 내용이 불인정이더라도 뒤에 내용을 심사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성된 순서대로 15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5건만 하라고 했는데 16, 20건을 넣으셨다. 그러면 그 뒤에 16, 17, 18은 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실 때 순서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굳이 15번 이후로는 작성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괜히 페이지 수만 늘어나니까 그거는 이제 넣으시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시고 작성하실 때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중요하고 정확한 순서대로 15건 또는 10건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여 실적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 걸 작성하면 되나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해당 직종의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당 직종 전문가라서 뭐 명장이나 우수승련 기술자 선정 신청하시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잘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잘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해서 넣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적과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 판단 사항이라서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2건을 작성하셔도 되고 3페이지 한 건을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본인의 실적이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자격에는 저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결과가 현장 실사나 면접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서류 심사 결과는 무방합니다. 심사위원들을 또 따로 위촉하기도 때문에 뭐꼭 서류 심사하신 분들이 또 오는 게 아니라서 똑같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여러분들이 내신 책자는 그대로예요. 그쵸? 예, 그럼 이제 심사위원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는 눈은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봤던 분 생각이 현장에 가신 분 생각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서류로만 봤을 때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체크했다가 전달해 드리긴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직종별로 한 명만 선정하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선정은 직종별 1명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로 60점 이상 고득점자 2명을 이제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분야가 치열하다, 그래서 60점 이상 고득점자가 5분 이상인 경우에는 고득점자 5분까지는 이제 현장 실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종에서는 대한민국 면장 선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뭐 저희가 직종별로 다르게 평가하는 건 없고요. 뭐 신청자가 아예 없었던 직종도 있었고요. 혹은 저희가 단계가 많잖아요. 서류, 현장, 면접, 뭐 이렇게 국민 의견 수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뭐 이런 특허, 실용신안, 논문, 서적은 저희가 부문에 따라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게 뭐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공헌을 하시는 분을 선정하기 위한 거다. 멈춰 있는 분이 아니라 계속 구른 돌에 이끼가 끄지 않듯이 계속 뭔가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한 거라서 그런 점이 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행정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있는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련기술 전수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학교에서 발급한 내용들만 인정이 됐었었는데, 이 부분들 좀 확대해서 저희가 이따가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각종 기관에서 실시한 전수도 연간 한 건에 한해서는 좀 인정을 해드리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한 사업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바로 뒷장 넘겨서 보시면 명장 등 우수숙련 기술인 선정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이런 페이지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요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렸던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심사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면접 심사, 그다음에 나중에 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이제 네모 봐주시면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숙련기술인날 기념 행사에서 시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별도로 시상식을 개최해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간의 선정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 695명 등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주요 개선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전반적인 업무 처리 절차고요. 아까 일정 같은 것도 사실 PPT에 조금 더 정확한 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파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직종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 명장 우수숙련 기술자는 38개 분야 92개 직종, 숙련기술 전수자는 88개 직종, 그다음에 모범사업체는 중소기업이랑 대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건 뒤에 부침 1 나올 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선정 인원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30명 이내, 우수숙련 기술자는 100명 이내, 숙련기술 전수자는 10명 이내, 모범사업체는 20개 업체 이내로 할 예정이고, 우수숙련 기술자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선정계획 인원의 3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선정계획이나 공고는 이미 나간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서류 접수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4월 22일 월요일 6시까지입니다. 마이스터넷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신청 서류 같은 거를 확인을 일부 해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 내용 하단에 보시면 서류 미비에 대한 규칙 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이나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조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서류 보완은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제출하실 수 있고, 뭐 여러분이 보완 안 하신다고 하시거나 마지막 날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부문별 신청 자격 조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명장은 15년 이상, 숙련기술자 7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요거는 법령상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5년, 7년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아예 안 됐다. 그럼 아예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주셔야 된다.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건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다 다른 거냐? 근데 이제 각각 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신청할 때 추천자 요건이 또 따로 별도로 있어서 요건 신청 요건입니다. 신청 요건 중에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고요. 추천서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 전에 이제 부적합이 됩니다. 어떤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냐?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시는 주된 사업장, 본인 사시는 곳이 아니고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뭐 특별시장일 수도 있고 광역시장일 수도 있고 도지사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 혹은 그 직종,
내가 하려는 직종이 있으실 거잖아요. 관련 직종과 관할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만약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종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한 부분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숙련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근로자일 때는 해당 기업의 대표의 추천을 받으시면 되고요. 신청인이 기업체 대표자일 경우에는 업종이나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 이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사실 전수자가 받는 건 아니고요. 숙련기술 전수를 받을 전수 대상자가 숙련기술 전수자의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두 분을 짝이 지어서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부분별 신청 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숙련기술인을 평가하는 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행정직, 교육훈련직, 연구직 등 산업 현장의 종사자로 볼 수 없는 분들은 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제한자 요건, 부침 이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추천 제한자 요건에 해당한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심사하는 전문위원 부분입니다. 요건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희가 요런 분들이 심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위원의 자격을 좀 보시면 뭐 국가기관 공무원, 뭐 국가정부투련기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자의 공신력을 좀 우선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해당 부분에 대한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장이 꼭 이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루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공신력 있는 데서 이분들이 뭐 사적으로 하지 않을 분들을 저희가 뽑는 거잖아요. 저런 데 근무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사실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축구를 못해도 어제 손흥민이 축구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잘하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잘하는 거는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실 거고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부문별 이제 서류 심사 통과 기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검토 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직종별 고득점자 2명, 단 60점 이상 득점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고득점 수 5명 이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보통 이제 70% 이상 득점하시면 되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는 고득점자 3명이다. 숙련기술 전수자는 일단 만점에 60% 이상 득점한 자,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도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현장 실사가 진행될 건데요. 현장 실사는 모든 부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 전수자는 필수고 모범사업체는 필요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 명장은 전년도에 현장 실사 적격 판정을 받으신 분은 24년에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전제 하에 현장 실사를 면제해 드립니다. 근데 현장 실사 가기 전에 사실 서류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득점자가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서류 심사는 꼭 다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올해 다시 서류만 통과를 하면 현장 실사는 일단 면제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현장 실사에 대한 통과 기준은 명장이랑 지금 숙련기술 전수자만 제대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명장은 전원이 적격 판정한 자여야 되고요. 숙련기술 전수자는 만점에 60% 이상 득점해서 고득점자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료원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실 확인 같은 걸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각 통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선정 및 발표는 이제 8월 29일에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 날 거고 이제 그 전에 명장심사위원회나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추천 제한자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부에 일부 보고를 하고 고용부에서 이런 추천 제한자 요건을 확인한 후에 최종 확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제한자 요건은 부침 2, 이 책자 기준으로는 55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55페이지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는 24년 8월 29일에 할 예정이고요. 시상은 저희가 9월 9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부분별로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이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 시상 계획을 세워서 변동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안내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일 것 같지만 요거는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대 사항은 제시된 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서, 뭐 휘장, 명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사항인데요. 이 부분들은 간단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43페이지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명장 심사 기준인데요. 요 명장 심사 기준을 보시고 나면 다른 부분들 거에 대한 멘트는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명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따 각 부분 담당자들이 나와서 각자 본인들 부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다른 부분이나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적어놓은 내용이 크게 벗어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얼마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요걸 봅니다. 요구와 관련해서 선청 직종과 관련한 입상, 선정, 자격 실적 1-1인데요. 요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최고점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요 세 개를 다 내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능 경기 대회에서 예를 들면 국제 기능 경기 대회 나갔다. 그러면 그래서 1등에서 3위를 했다. 그러면 저걸로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기능장 있어도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요거는 뭐 굳이 내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해당하시는 걸 내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장 고득점 하실 수 있는 항목을 내시면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기능장을 갖고 있고 지방경기대회 입상자다. 그러면 기능장을 내시는 게 점수상으로 유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내시면 됩니다. 네,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 이제 입상자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요거 이제 132 금운동이죠. 요렇게로 조금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1-2번 신청 직종과 관련한 우수 숙련 기술인 선정 실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 숙련 기술자나 숙련 기술 전수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10점 혹은 품질 관리 부분에 한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에서 국가품질 명장이신 분들은 10점을 받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1-2의 점수를 받으실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1-1이나 1-2에서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계속 노력한 내용들, 내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인정기간, 공고일 기준 10년이 지났거나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내가 쓰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런 자격증도 취득했고 이런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고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어필하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3페이지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산업발전 기여도.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특허 실용신원 부분이 있고 서적 논문이 있는데 특허든 실용시전이든 서적이든 논문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뭐든 편하게 내시면 됩니다. 뭐 이건 면은 몇 건 내요, 뭐는 몇 건 내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진 걸로 알아서 15점을 채우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건당 3점, 실용신화는 건당 1점, 그다음에 서적 논문도 각각 1점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적 한 건당 1점을 부여하는데 특허만 건당 3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27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한해서만 디자인 등록 실적을 인정해 드리는데요. 이건 건당 1점이고요. 디자인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괜히 디자인 이런 거 내셔가지고 자리 낭비하지 않도록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은 1, 2번은 특허랑 실용신안이나 서적 논문에 대한 내용 뭘 했는지를 쓰시는 거고요. 그 밑에 내가 이걸 했어. 이걸 했는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숙련 기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특허가 내가 갖고 있는 숙련 기술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특허 받은 게 이렇게 위대한 거야. 내 숙련 기술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고 이게 현장 활용도가 얼마나 높으며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허, 뭐 실용신안, 서적 논문 이런 거는 최대 15건만 제출하고요. 이거 계속 강조드리지만 작성된 순서대로 15건까지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입니다. 2-2는 아까 했던 뭐 1-1이나 1-3, 2-1 여기 앞에 숫자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설명드리면 기능경기대회 국가기술 자격 취득, 뭐 기타 숙련기술인 선정 혹은 뭐 보유기술 숙련도에 썼던 내용, 특허, 서적, 논문 이런 게 아닌 이건 아니지만 내가 보유 숙련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발전 기여나 성과한 거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뭐 공정 개선, 품질 개선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써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증빙 서류는 굳이 내실 필요는 없지만 기한 제한도 없어요. 다만 제출된 실적은 저희가 현장 실사 때 사실관계를 검증할 거기 때문에 현장 실사할 때는 요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현장 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요 책자 내용 보시고 하실 거라서 꼭 내용을 나중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항목입니다. 그래서 숙련기술 관련 전수 실적인데요. 기존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전수, 해당 직업에 대한 직업진로 지도, 초청 특별 강의로서 학교에서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서 꼭 학교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나 저희 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당 연간 한 건을 인정해 드립니다. 학교당, 그러니까 학교를 여러 학교 하시면 각각 여러 개가 인정이 되겠죠. 단 증빙을 받아오신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 주관으로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학재단 뭐 이런 데서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들이 기존에 인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했는데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고 이걸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인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무한정 인정해드리기에는 뭐 어떤 기관이냐 뭐 그 기관의 특성을 따져보자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발급하는 거 기준으로 연간 한 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했다. 뭐 얼마만큼을 했던 간에 장학재단에서 발급한 건 한 건. 어쨌든 기존에는 하나도 인정 안 해드리다가 한 건씩 인정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제 심사,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저희 과정평가형도 포함이고요. 일학습 병행에 관한 자격, 그다음에 국가 전문 자격 출제위원 또는 지방 전국 국제기능 경기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실적인데 요건 이제 시행 회차나 또는 대회별로 한 건만 인정합니다. 뭐 선수 지도한 실적도 대회별로 한 건만 인정하고 있고요. 국가기술 자격 실기시험 감독에 참여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검정형 국가기술 자격만 한정입니다. 위에 출제심사와는 조금 다름을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얘는 배점도 낮고 공고1 기준으로 5년 기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최대 30건까지만 제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4번으로 많이 제출을 하시면 점수에서 조금 불리하실 수 있다. 4번은 최대 5점 이고 건당 0.2점이라서 요거는 조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이제 시간당 0.05점으로 하고 있고요. 명장 같은 경우는 200시간 하신 경우 만점이고 헌혈은 한 회당 4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작출하시는 방법은 이제 밑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숙련기술 관련해서 국무총리 이상 정보 포상 받으신 경우에는 한 회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 한 회란 의미는 최고 기준으로 저희가 1개 인정해 드린다는 얘기고 요건 이제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받으신 거 기준으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걸 내시면 되는데 이제 기능경기 입상 실적과 동일한 대회에서 받은 표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명장에서 공예 및 서비스 분야도 동일하거든요. 나머지 기준은 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배점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고 추가적으로 2-3에 산업화 노력이 3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본인이 대표이신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고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요 부분 이제 결칙 처리하고 97점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뭐 이런 불만들도 있으시기는 해요. 뭐 저게 너무 기준이 우리 직종에선 과도하다 뭐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직종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끼리는 저 규모에 대한 불이익, 유불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일 직종은 거의 다 규모가 비슷하다. 즉 점수가 비슷하므로 요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92개 직종을 모두 포괄해서 저 매출액을 각각 다 산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페이지의 추천 제한자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길게 굉장히 좀 길게 풀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신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우수숙련 기술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이 그럼 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서도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어떤 업종은 뭐 100명이어도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어떤 업종은 100명이어도 대기업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본인 업종에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 직종 및 직무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직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직종에 내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진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분야의 명장이다, 우수승련 기술자다 하시면 내가 이 분야를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맞춤 분야를 하시면 되고 뭐 딱 떨어지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하위에 그러니까 그게 포괄하고 있는 항목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들어 드리는 게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나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 만한 거다. 그럼 이제 미용이다. 그러면 미용으로만 뽑고 있는데 뭐 머리, 피부, 헤어 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각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뭐 요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하는 거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신청 직종이 없다. 그럼 사실 신청 직종이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건 이제 법적으로 고시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없는 걸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공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다. 요렇게 이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